느리게, 더 깊게 동유럽 감성 여행. 은퇴 후 처음 떠나는 유럽이라면 저는 동유럽을 권합니다. 가격은 여유롭고 역사와 자연은 더 깊습니다. 오늘은 동유럽 9개 국가에 대한 여행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까지 각 나라의 하이라이트와 감성 동선, 며칠 머물면 좋은지 시니어 맞춤 준비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출발 전 시니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여행 리듬은 하루 1코스 위주로, 그리고 카페 1회 방문과 산책 위주로 구성하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여행이니 건강을 위한 준비물도 중요하겠죠. 가능하면 영문 처방전을 준비해 주시고 현재 복용 중인 복용약은 꼭 챙기세요. 이외에도 소염 진통제, 전해질, 압박 양말, 편한 워킹 슈즈로 발목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은 국가 가는 열차와 버스 중심으로 구성하고 장거리는 저가 항공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규정 주의하셔야 합니다. 숙소를 선정 시에는 엘리베이터 및 샤워 부스가 있는지, 그리고 난방 관행방 유무를 확인하세요. 또한 역과 구시가지는 도보로 10분 내에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시즌은 봄 4월과 6월을, 그리고 가을은 9월과 10월을 추천합니다. 여름엔 덥고 상대적으로 혼잡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한기에 유의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슬림 크로스백을 메시고 현금은 꼭 소액으로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택시 이용을 위해서 앱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 볼트와 우버를 많이 이용하니 핸드폰에 미리 한국에서 설치하고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각 나라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먼저 체코 프라하로 가보겠습니다. 권장 체류는 3박 4일이고 프라하에서 2, 3일 정도, 그리고 프라하 근교에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를 권장합니다. 프라하의 하이라이트는 프라하 성과 까를교, 그리고 구시가지 광장을 가보세요. 천문시계도 보시고 말라 스트라나 골목을 거닐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성 포인트로는 새벽의 까를교를 추천합니다. 특히 사람 없을 때 감성을 폭발해 보세요. 낮에는 프라하 성과 구시가를 이어 천천히 걸으세요. 계단이 부담되면 성까지 트램을 타고 올라가 내리막만 걸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까를교 근처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저녁엔 불타바 강변 산책도 분위기 있습니다. 프라하는 아침이 작품입니다. 동선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트램을 타고 프라하 성을 보시고 이어서 내리막 산책을 하세요. 성 비투스 대성당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어가기 위해 말라스트라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세요. 이어서 까를교들 들렸다가 구시가 광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휴식은 시니어 여행 중 하나의 코스입니다. 점심 이후엔 2-3시간 정도 숙소에서 휴식하세요. 그리고 해질녘에 강변 산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분들의 체력이 허락하면 방문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롭게 체력을 비축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일 버스 투어가 가능한 체스키 크롬로프나 계단 많은 구간인 전망대 등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번엔 헝가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권장 체류는 3박 4일 정도이고 부다페스트에서 3일 정도, 그리고 온천에서 반일 정도의 일정을 추천합니다. 헝가리의 하이라이트는 국회의사당 야경, 세체니 온천, 부다성 언덕, 그리고 어부의 요새 등이 있습니다. 감성 포인트는 황금빛 도나우 크루즈 해질녘과 카페 제르보와 뉴욕 카페에서 느린 오후를 즐겨보세요. 부다페스트는 야경 도시입니다. 일몰 30분 전 크루즈를 타면 부다와 페스트의 조명이 한꺼번에 켜집니다. 낮에는 세체니 온천에서 몸을 풀고 저녁엔 강 위에서 빛을 마시듯 감상하세요. 참고로 온천은 이른 오전이 한산하고 수영모 필수 구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슬리퍼는 지참하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부다성은 언덕 엘리베이터나 셔틀을 활용해서 오르막 오르는 걸 피하세요. 카페는 줄이 길 수 있어 오플런 추천합니다. 이번엔 폴란드도 이동하겠습니다. 권장하는 체류 기간은 5박 6일 정도이고 크라쿠프에서 2박 3일, 그리고 바르샤바 2박 3일입니다.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면 크라쿠프 구시가지와 바벨성, 그리고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이 유명합니다. 이어서 바르샤바에 있는 쿠시가와 우리가 잘 아는 쇼팽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감성 포인트로는 크라쿠프 야경과 마차 소리, 그리고 바르샤바 라지엔키 공원 쇼팽 야외 연주입니다. 폴란드의 골목은 벽돌색이 따뜻합니다. 크라쿠프에선 마리아 성당 첨탑의 헤이나우 트럼펫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르샤바는 전쟁의 기억 위에 세운 단정한 도시입니다. 라지엔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팁 동선을 알려드리자면 소금광산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 구간을 확인하시고 계단이 많은 코스는 필수이니 참고하세요. 도시간 이동은 IC와 EC 열차로 약 2~3시간마다 운행하고 이등석도 쾌적한 편입니다. 일부 박물관은 월요일은 휴관이니 확인하세요. 슬로베니아로 이동하겠습니다. 권장 체류는 3박 4일이고 유블리아나에서 1박 2일 그리고 블레드와 보인에서 1박 2일입니다. 슬로베니아의 하이라이트는 블레드 호수와 오래된 성 그리고 맛있는 크림 케이크와 류블리아나 강변입니다. 감성 포인트로는 호숫가 벤치에서 책 읽기, 호수 순환버스나 전기보트로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세요. 블레드는 속도를 낮추는 곳입니다. 성 위로 오르기 힘들면 호숫가 벤치에 앉아 케이크를 드세요. 거울 같은 호수에 구름이 지나가고 종소리가 물결을 타고 옵니다. 시니어 팁 동선을 말씀드리면 언덕 계단 많으니 전망대 생략하고 호수 순환버스 보트 이용하세요. 류블리아나는 평지가 많아 산책에 최적입니다. 그럼 크로아티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돌담 위로 부서지는 지중해의 빛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권장 체류 기간은 5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2박 3일 정도, 스플리트에서 2박 3일, 마지막으로 플리트 비치에서 하루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이라이트로는 두브로브니크 성벽과 스플리트 디오클레티안 궁전, 그리고 플리트 비치의 호수입니다. 감성 포인트는 성벽 산책을 추천하는데 해 뜨기 전과 해질녘이 좋고 올리브 오일과 해산물이 곁들인 식사를 해보세요. 골목 카페에서 쉬어가시고요. 지중해의 햇살은 돌담에서 반짝입니다. 두브로브니크 성벽은 낮에 덥고 혼잡하니 아침 석양이 좋습니다. 스플리트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녁 산책, 플리트 비치는 나무 데크 코스로 발에 무리가 없게 이동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팁 동선을 말씀드리면 여름 한낮은 고온으로 모자와 물, 그리고 가벼운 스트랩 샌드로킹 슈즈를 준비하세요. 섬 이동을 위한 페리 시간표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벽 계단 많아서 부분 구간만 걸어도 충분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마니아로 이동하겠습니다. 중세 마을의 느린 시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권장 체류 기간은 4박 5일 정도입니다. 브라쇼브와 시비우 그리고 시기슈아라 중 두 곳만 골라보세요. 하이라이트로는 트란실바니아 중세 마을과 브란성으로 드라큘라 전설이 유명하고 칼파티아 산맥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감성 포인트로는 구시가지 벤치에서 해바라기씨 간식을 드셔보시고 현지 빵집에 따뜻한 빵 꼭 드셔보세요. 루마니아의 시간은 스트레스 없이 흐릅니다. 브라쇼브 성당 앞에서 앉아 사람들 걸음을 보면 여행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시니어를 위한 팀 동선으로는 도시가는 철도를 이용하시고 프라이빗 차량 투어로 험한 길 피하시기 바랍니다. 언덕이나 자갈길을 대비해서 스틱이나 지팡이가가 유용합니다. 불가리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교의 벽화와 푸른 산의 특색을 가진 여행지입니다. 권장 체류 기간은 3박 4일이고 소피아에서 1박 2일이라 수도원과 플로브디프에서 1박 2일입니다. 하이라이트로는 알렉산드르 네브스키 대성당과 리라, 수도원, 그리고 플로브디프 로마 유적입니다. 감성 포인트로는 수도원 벽화, 플로브디프 구시가지 카페의 테라스를 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 팁 동선으로는 수도원은 산길 구간으로 이동하시고 현지 투어 차량 추천합니다. 바닥은 굴곡이 많아서 탄력이 좋은 신발을 준비하세요. 이번엔 세르비아입니다. 아름다운 두 강이 만나는 도시입니다. 권장 체류는 2~3일 정도이고
베오그라드 도시를 추천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칼레메그단 요새, 사바강과 도나우강의 합류 지점, 그리고 스카다를리아, 보헤미안 거리입니다. 감성 포인트로는 두 강의 합류 지점, 전통 선술집에서 현지 음악입니다. 시니어 팁으로는 성의 요새 투어는 완만한 경사를 선택하시고 해질녘 산책 좋습니다. 호출차로 야간 이동 시에는 안전 확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몬테네그로로 이동하겠습니다. 멋진 산과 잔잔한 바다가 포옹하는 곳입니다. 권장 체류 기간은 이틀 정도이고 코토르와 페라스트를 방문하세요. 하이라이트로는 코토르 올드타운과 코토르만 보트 그리고 페라스트의 작은 섬입니다. 감성 포인트는 만을 따라 걷기 그리고 석양에 물드는 산 능선을 일품입니다. 시니어 팁으로는 코토르 성벽 상단은 경사 심하니 대신에 해안 산책로로 대체해보세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간략히 동유럽의 주요 국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해드린 국가들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컨셉은 느린 동유럽으로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A안 코스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일정을 약 5주 정도로 잡았을 때는 먼저 프라하에서 3일 그리고 비엔나로 이동 후 2일 정도, 부다페스트에서는 3일 그리고 크라쿠프에서 2일, 바르샤바 2일, 류블리아나 블레드에서는 3일, 두브로브니크와 스플리트에서 4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스타르에서 2일 정도의 일정 코스입니다. 이번에는 비안으로 약 6, 7주 정도의 코스입니다. 특히 자연지중해를 강조하는 코스입니다. 프라하에서 3일, 부다페스트 3일, 류블리아나 블레드에서 3일, 플리트비체에서 하루, 스플리트에는 3일, 두브로브니크에서 3일, 코토르에서는 이틀, 그리고 아테네와 산토리니를 연계해서 4, 5일 정도 코스로 구성해보세요. 아테네의 그리스는 남유럽이지만 코토르 이후 지중해 감성 확장용으로 선택지로 제안드립니다. 각 국가별 여행에 대한 이동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간 거리는 육상이동 위주로, 장거리는 LCC를 이용하세요. 수화물 별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도시 간 이동은 열차 이동이 편한데 프라하와 비엔나, 부다페스트 그리고 크라쿠프 추군 열차와 버스가 모두 편리합니다. 성수기 숙소 예약은 최소 3, 4주 전 예약 필수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동유럽 하루 루틴을 예시로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아침 인파전 까를교와 성벽 그리고 호수 한 바퀴 돌아오는 건 한두 시간 정도. 점심은 현지 시장이나 카페에서 가벼운 식사하세요. 특히 수분과 전해질 섭취는 여행의 필수입니다. 오후에는 숙소에서 휴식을 꼭 취하세요. 휴식 이후 실내 박물관이나 카페를 그늘이 있는 곳 위주로 방문하세요. 저녁 시간에는 강변이나 만 그리고 구시가지 야경이 좋습니다. 특히 야간 산책 1시간 정도 어떠신가요? 동유럽은 값이 싸다가 아니라 속도가 느려도 좋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벽 위 바람, 호수의 물결, 강 건너 불빛. 여행이 아니라 생활의 조각을 가져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지중해의 섬과 발칸 드라이브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여행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별 여행 요약표를 공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체코 3박 4일, 프라하 성까를교 새벽 까를교, 트램 내리막 산책, 헝가리 3박 4일 코스, 도나우 온천 해질녘 크루즈, 오전 온천, 폴란드 5박 6일 코스, 크라쿠프 바르샤바 라지엔키 공원, 소금광산 엘리베이터, 슬로베니아 3박 4일, 블레드 벤치 순환버스 전기보트, 크로아티아 5박 7일, 두브로브니크 플리트비체 성벽 아침 석양, 나무데크, 루마니아 4박 6일, 트란실바니아 중세 마을 벤치, 빵집, 불가리아 3박 4일, 소피아리라 수도원 투어 차량, 굴곡 바닥, 세르비아 2박 3일, 베오그라드 합류 석양, 몬테네그로 2박 3일, 코토르만 해안 산책. 시니어 여러분 멋진 여행을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